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JEPQ와 QQQI를 비교했을 때 배당 안정성과 배당률 면에서 QQQI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GPIQ는 커버드 콜 ETF의 고정관념을 깨는 특이한 상품이에요. 보통 커버드 콜 ETF는 높은 배당을 주는 대신 주가가 횡보 또는 소폭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돌려주니까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GPIQ는 배당률이 약 10%인데도 주가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받은 현재 시점에서도 최근 1년 주가 수익률이 약 12%, 여기에 배당 수익률 약 11%를 더하면 합산 약 23%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커버드 콜인데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높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배당률 약 14%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QQQI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한테 맞는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데이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GPIQ와 QQQI를 배당률, 배당 안정성, 운용 전략의 차이, 주가 상승률, 배당 포함 총수익률, 최대 하락폭, 그리고 어떤 상품과 조합하면 효과적인지까지 실제 수치로 전부 비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JEPQ와 QQQI를 비교했을 때는 배당의 크기와 안정성이라는 기준에서 답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GPIQ는 QQQI와 성격 자체가 다른 상품이에요. 배당이 더 높은 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ETF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배당 ETF와 레버리지 ETF 전략이 새롭게 업로드 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ETF의 기본 스펙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GPIQ는 골드만삭스에서 2023년 10월에 상장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현재 운용 규모가 약 50억 달러, 원화로 약 7조 원 수준이고 보수는 연 0.29%로 커버드 콜 ETF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현재 주가는 약 56달러대입니다. QQQI는 NEOS가 2024년 1월에 상장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GPIQ보다 약 3개월 늦게 출발했는데 현재 운용 규모가 약 130억 달러, 원화로 약 19조 원 수준입니다. 보수는 연 0.68%이고 현재 주가는 약 54달러대예요. 운용 규모만 보면 QQQI가 GPIQ의 2.5배가 넘습니다. QQQI는 상장 2년 반 만에 130억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 1년간 유입된 자금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GPIQ도 최근 5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최대급 투자은행의 브랜드 파워가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수 차이는 연 0.39%포인트인데 ETF의 운용 보수는 순자산 가치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주가와 배당금 자체가 이미 보수를 뺀 뒤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낮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보수 차감 후의 실제 성과, 즉 주가 흐름과 배당금을 직접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배당부터 비교하겠습니다. 배당률부터 보겠습니다. QQQI의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은 약 14%이고 GPIQ는 약 10%입니다. 차이가 약 4%포인트예요. 상장 이후 전체 기간 평균 월 배당금을 보면 QQQI는 주당 약 0.62달러, GPIQ는 주당 약 0.43달러입니다. QQQI가 매달 주당 약 0.19달러를 더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QQQI에서는 월 평균 약 117만 원의 배당이 들어옵니다. GPIQ에서는 월 평균 약 83만 원이에요. 매달 약 34만 원 차이, 1년이면 약 4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3억 원 기준으로는 연간 약 1,200만 원, 5억이면 연간 약 2천만 원의 배당금 격차가 벌어집니다. 순수하게 배당금의 절대적인 크기만 놓고 보면 QQQI가 확실히 앞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GPIQ에는 배당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 자체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커버드 콜 ETF임에도 주가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총수익률 비교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매월 실제로 입금되는 배당금의 패턴을 비교합니다. QQQI의 상장 이후 전체 29회 배당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달에 주당 0.6달러에서 0.66달러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었던 달이 2025년 4월 관세 이슈 때
주당 0.53달러였고 이 한 건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달이 0.59달러에서 0.66달러라는 극히 좁은 범위 안에 들어와요. 평균 대비 편차가 약 6%에서 8% 수준입니다. 사실상 매달 같은 금액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GPIQ의 상장 이후 전체 32회 배당 내역은 패턴이 좀 다릅니다. 초기에는 주당 0.37달러에서 0.41달러 수준이었고 중반부에 0.41달러에서 0.47달러로 올라갔다가 최근 2026년 5월과 6월에는 0.5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체 범위가 0.375달러에서 0.519달러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약 0.14달러예요. 평균 대비 편차로 보면 QQQI보다 확실히 큰 편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관세 이슈 때 0.38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QQQI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안정형이고 GPIQ는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전체 방향이 우상향하는 성장형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내가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두 ETF 모두 나스닥백에 대해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얼마나 걸고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GPIQ는 골드만삭스가 개발한 다이나믹 오버라이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포트폴리오의 25%에서 75% 범위 내에서 콜옵션 매도 비율을 매월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내재 변동성이 높아지면 옵션 비중을 늘려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 옵션 비중을 줄여서 주가 상승 여력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역사적 평균 커버리지가 약 30%대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상시 옵션에 묶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GPIQ가 커버드 콜임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반면 QQQI는 콜옵션 매도 비중이 포트폴리오 가치의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GPIQ보다 훨씬 많은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고 그만큼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금액도 더 큽니다. 다만 필요시 매입 콜옵션을 함께 활용해서 상승장에서의 참여 여력도 일부 확보하는 데이터 기반 전략을 운용하고 있어요.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에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전형적인 커버드 콜 특성이 GPIQ보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GPIQ는 옵션 커버리지를 낮게 유지해 배당을 조금 줄이는 대신 주가 상승 여력을 더 확보하고 QQQI는 옵션 커버리지를 높게 가져가서 주가 상승을 조금 양보한 대신 더 많은 현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같은 나스닥백 커버드 콜이지만 옵션 커버리지의 밸런스가 다르고 그래서 배당률과 주가 상승률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제 실제 성과를 비교하겠습니다. 두 ETF의 상장 시점이 다릅니다. GPIQ는 2023년 10월, QQQI는 2024년 1월에 상장했고 특히 GPIQ는 나스닥이 조정받던 시기에 출발해서 시작 주가가 약 38달러로 낮았습니다. 상장 시점이 다르면 주가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위해 QQQI가 상장된 2024년 2월 이후 동일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배당 재투자 기준 연한산 총수익률은 GPIQ가 약 24%, QQQI가 약 20%입니다. GPIQ가 약 4%포인트 앞서 있어요. 이 격차가 어디서 오는지 최근 1년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1년 전 대비 현재 GPIQ의 주가 수익률은 약 12%, QQQI는 약 6%입니다. 주가 상승해서 GPIQ가 약 6%포인트 더 올랐어요. 반면 같은 기간 배당금은 GPIQ가 주당 약 5.5달러, QQQI가 주당 약 7.6달러로 QQQI가 약 2달러 이상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시작 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GPIQ의 배당 수익률이 약 11%, QQQI가 약 15%예요. 이걸 합산하면 GPIQ는 주가 12% 더하기 배당 11%로 약 23%, QQQI는 주가 6% 더하기 배당 15%로 약 21%입니다. GPIQ가 주가 상승분에서 벌어들인 격차가 QQQI의 배당 우위를 상쇄하고도 남아서 총 수익률은 GPIQ가 약 2%포인트 앞서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은 어떨까요? 주요 하락 이벤트 두 번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관세 이슈 때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GPIQ 약 25%, QQQI 약 24.4%였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GPIQ가 약간 더 빠졌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전쟁 이슈 때는 GPIQ 약 12.6%, QQQI 약 14.3%로 오히려 GPIQ가 덜 빠졌습니다. 흥미로운 결과인데 관세 이슈처럼 나스닥 전체가 크게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옵션 커버리지가 낮은 GPIQ가 약간 더 취약하고 전쟁 이슈처럼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에서는 GPIQ의 다이나믹 전략이 오히려 방어에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다만 두 ETF의 상관계수가 0.98에서 0.99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방어력의 체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총수익률은 GPIQ가 우위, 배당금의 절대 크기는 QQQI가 우위, 하락 방어력은 상황에 따라 엇갈리지만 거의 동급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ETF를 어떤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QQQI입니다. QQQI는 레버리지 ETF와의 조합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나스닥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QQQI가 매달 안정적으로 약 14%의 배당금을 공급해주면 이 현금이 레버리지 ETF를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실탄이 됩니다. QQQI의 배당금은 매달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얼마가 모여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기반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 주가가 하락한 상태라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주가 상승 수익을 담당하고 QQQI가 매달 현금 확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확실한 조합입니다. 반면 GPIQ는 좀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GPIQ 자체가 주가 상승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레버리지 ETF를 섞지 않아도 하나의 ETF로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폭이 QQQ 자체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커버드 콜 ETF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부담스럽지만 배당도 받고 싶고 주가 성장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GPIQ 단독 투자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GPIQ와 변동성이 낮은 ETF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QQ나 SOXX 같은 원지수 ETF를 함께 가져가면 주가 성장을 좀 더 확보하면서 GPIQ의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이고 SCHD나 DGRO 같은 배당 성장 ETF와 섞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배당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레버리지 ETF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QQQI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I의 장점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배당 커버드 콜 ETF를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 보면 높은 배당금을 매달 받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이 매달 거의 일정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조합하는 전략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안정성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실행력을 좌우합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하려면 그때 현금이 있어야 하고 그 현금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확보돼야 분할 매수 계획에 차질이 없어요. QQQI는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배당률 약 14%로 절대적인 배당금의 크기가 크고 월별 편차가 6%에서 8% 이내로 매우 안정적이어서 이후의 배당금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GPIQ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도 인상적입니다. 총수익률이 QQQI를 앞서고 있고 배당금 자체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배당률은 물론이고 주가 성장까지 잡는 가장 이상적인 커버드 콜 ETF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GPIQ 또한 트랙 레코드가 아직 3년이 채 안 되고 다이나믹 오버라이트 전략의 특성상 상승장에서는 유리하지만 나스닥의 장기 하락장이 올 경우 QQQI 대비 주가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관세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 QQQI와 비슷한 하락폭을 보여줬지만 아직 2022년 수준의 본격적인 하락장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배당률은 QQQI 약 14%, GPIQ 약 10%로 QQQI가 약 4%포인트 높습니다. 1억 원 투자 기준 월 배당금 차이는 약 34만 원, 연간 약 400만 원입니다. 둘째, 배당 안정성은 QQQI가 월별 편차 약 6%에서 8%로 매우 안정적인 반면 GPIQ는 편차가 더 크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1년 기준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산하면 GPIQ 약 23%, QQQI 약 21%로 GPIQ가 약간 앞서 있고 동일 기간 배당 재투자 기준 연한산 총수익률도 GPIQ가 약 24%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가 상승분에서 발생합니다. 넷째, 주요 하락장에서의 최대 낙폭을 보면 2025년 관세 이슈 때 GPIQ 약 25%, QQQI 약 24.4%로 비슷했고 2026년 3월 전쟁 이슈 때는 GPIQ 12.6%, QQQI 약 14.3%로 오히려 GPIQ가 덜 빠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방어력은 거의 동급입니다. 다섯째, 두 ETF의 상관계수가 0.98에서 0.99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다 보유하는 것보다 한쪽을 집중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레버리지 ETF와 조합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이라면 QQQI가 더 적합한 선택이고, 레버리지 없이 하나의 ETF로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다면 GPIQ가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두 ETF 모두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과 조합하는지, 단일 ETF로 투자할 건지에 따라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성장 ETF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SCHD와 DGRO를 비교합니다. 배당 성장률, 총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데이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